네, 스튜디오에 유한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들 나누려고 저희가 모셨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당연하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미 형사재판 내란죄와 관련해서 진행이 한창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혐의가 더 얹어졌는데요.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이 그것입니다. 물론 내란죄보다는 형량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무래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혐의의 중대성이라든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예. 네, 그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는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주의 우려의 경우는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이 되기 어렵겠지만 아직까지 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강 전 실장의 경우에 진술이 바뀐 네.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이라든지 진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결국에는 우리 형사재판의 목적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인데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겠죠. 그런 이유로 매우 높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가? 아무래도 빠르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새벽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 1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잖아요. 네. 이렇게 속도감이 붙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원래 굉장히 신속하다라는 평도 있고요. 이 부분도 물론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진행해 나가는 재판 과정이라든지 수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장심사위에서 특검에서 뭐 PPT를 178장이나 준비했다. 이런 네. 것들 보면 정말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시던 혐의들로 충분히 구속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쟁점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쟁점이 될 만한 것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발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저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호처 인력들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그 가운데서 불법적인 부분들을 자행했다. 이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 부분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전의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네.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 이번 특검은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위원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참석 인원을 정한 것이 본인의 의도대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로써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 네,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증거인멸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 변호사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말씀해주신 혐의 말고 따로 수사하고 있는 외환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특검 측에서는 일단 내란죄는 형사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환죄를 새로 입증하는데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죄가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이번 사안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북한과 어떤 통모를 해서 일부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구하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외환 혐의가 빠진 것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외환죄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환죄에 대해서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금 더 수사와 조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환죄 자체를 또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만에 하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경우를 대비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가 필요할 텐데 그때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를 추가하고 증거를 보강해서 예.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고요. 이와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네. 1심에서 최장 6개월가량 구속이 가능한데요. 예. 나중에 외환죄를 통해서 다시 영장을 받아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로 좀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영장의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됐고요. 그렇다면 공범이다라고 판단한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데 공모했다고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문서를 통해야 하고 네.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여기에 부서, 즉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했다는 취지인데요. 특검 수사 결과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문서에 서명을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가 이틀 뒤에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자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서명을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을 해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폐기됐기 때문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서 저희가 한 전 총리가 수사기관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등에서 줄고 자신은 계엄을 반대해왔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에게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교부된 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았고 해당 선포문에 서명란을 추가한 양식을 새로이 만들어 전달을 했고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이후 김 전 장관이 체포가 되었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추진이 이제 본격화되자 한 전 총리는 실장에게 전화해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전 총리 또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내란 혐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 재판 과정을 거쳤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공판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 가능한 혐의들, 물증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번복되는 점, 달라지는 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것이 내란에 관하여도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만도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사법부가 시원하게 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유한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